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학년도 경기 지역 한문교과 수석 합격을 하게 돼서 합격자 사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19년 7월에 공부를 시작했고요. 2019년에는 이제 대학교 마지막 학기랑 병행을 했고 그해 시험에 불합격을 해서 2020년도부터는 공부에만 올인했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합격한 선배들이 다들 원주영 선생님 강의를 추천을 해줘서 저도 당연히 원주영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주영쌤 강의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해석본을 많이 강의 자료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문 해석 공부 같은 경우는 해석본이 없으면 정말 막막한데 주영쌤은 시중에 안 나와 있는 해석본 위주로 강의를 제공을 해주셔서 한문 공부할 때 해석을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고, 또 해석본이 없는 자료들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좀 늘어났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년도에 처음 공부할 때는 김현 선생님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을 정립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뒤부터는 계속 암기 위주로 교육학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하루에 10주제씩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 뒤에 암기가 조금 된 상태에서는 하루에 한 30주제, 40주제씩 계속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고 인출하고 외우고 인출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교육학 1차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한문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영역이 매우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경서나 한문, 산문, 교육과정, 한시 이렇게만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 영역 내에서 범위가 없다 보니까 조금 막막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대충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경서 공부를 저는 먼저 시작했는데요. 맹자 공부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를 가장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가 가장 문법 구조나 문장 구조가 좀 정형화되어 있는 문장이다 보니까 한문 문장 한 번, 그리고 해석본 한 번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보면서 이 한문 문장이 어떻게 이렇게 한글로 해석이 되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문장 구조를 파악했던 것 같고, 회독수에 상관없이 정말 계속 읽으면서 그 뒤부터는 맹자 문장 전체를 좀 암기하려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어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맹자보다 어렵더라고요. 문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좀 많아서 그 논어가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좀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자주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한문 원문이랑 주자주 내용을 대조해 가면서 이 한자가 왜 이 뜻으로 쓰였는지 계속 확인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맹자와 똑같이 회독수 상관없이 계속 읽으면서 나중에는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내용이나 주석 비교 같은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 사항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나가면서 기출문제식으로 저 스스로 문제를 만들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문, 산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한문 임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문 임용 같은 경우는 사실 해석 시험이어서 한문 문장을 어떻게 잘 매끄럽게 해석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시대냐, 고려 시대냐, 조선 시대냐 이렇게 시대에 구분해서 문장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 영역이냐, 역사 영역이냐, 뭐 소설 영역이냐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문장이면 뭐든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시대나 영역 구분 상관없이 그냥 한문 문장이면 다 일단 해석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를 통해서 처음에 문장 구조를 이해한 뒤에는 그냥 한문 문장 어느 거든 상관없이 가지고 와서 저 혼자 스스로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처음에는 해석이 너무 안 돼서 하루에 한 작품 정도만 잡고 왜 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됐는지, 또 이 한자가 왜 이렇게 쓰였는지에 집중을 하면서 좀 깊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해석 속도가 조금 붙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원주영 쌤도 항상 강의 때 네가 공부한 내용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온다, 모르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많은 작품을 보면서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후반부에는 하루에 한 6작품 정도 해석할 수 있도록 빠르게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시 영역 같은 경우에는 한 회차의 시험 안에 2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배점도 적고 산문을 해석하는 것보다 한시를 해석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비중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때 많은 비중을 들이지 않았고, 원주영 선생님이 집필하셨던 시와 속의 한시 이야기 책이랑 임영택 교수님이 집필하셨던 이조시대 서사시, 그 두 책만 한 5번, 6번씩 계속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끊어 읽는지, 또 7원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끊어 읽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한시를 읽는 방법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한시 작품을 많이 읽는 데에는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자, 3자로 끊어 읽기, 뭐 3자, 4자로 끊어 읽기, 이렇게 끊어 읽는 방식에 집중을 하면서 모르는 한시가 나와도 대략적으로 내용이라도 파악할 수 있게끔 그 방법만 익히는 데 집중을 하면서 한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게 가장 좋다고 선배들도 얘기를 했고, 원주영 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시험에서도 평가 부분과 같이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겠다는 생각을 저희 후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문 원교과 교육과정을 가장 기준으로 외우기를 시작했는데, 내용체계표를 가장 먼저 외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 내용체계표를 외운 다음에는 그 영역별로 성취 기준이나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외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6월부터 암기를 시작했는데 한 8월까지는 1회독을 하면서 암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뒤부터는 외운 내용을 그냥 계속 안 까먹으려고 계속 암기하고 인출하고 암기하고 인출하고 이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앞두고 한 달 전쯤에는 한문교과랑 한문원교과, 그리고 한문왕교과랑 한문투교과, 그 교과 간의 차이점을 그냥 A4 한 장으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교육학 스터디는 저는 짝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학 요약집을 하나 정했어요. 그 요약집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60주제 정도를 각자 외워보자 해서 만나서 바로 인사도 없이 A4 한 3-4장 꺼내서 바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돌려서 채점을 했고요. 채점을 한 뒤에 틀린 부분이나 잘못 쓴 부분 같은 경우는 각자 한 30분 정도 다시 외우고 구두 시험을 봐주는 방식으로 짝꿍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공 스터디 같은 경우는 경서 스터디랑 산문 스터디를 했는데요. 경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논어 한 편, 맹자 한 편을 범위로 정했어요. 그래서 각자 그 범위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해오고 만나서는 돌아가면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대문씩 해석을 하되 그 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문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기출문제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 7월쯤 정도 되니까 논어맹자 1회독이 끝나더라고요. 스터디를 통한 회독이. 그래서 그게 끝나서 스터디1 멤버 그대로 산문 스터디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산문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고문진보 3편 그리고 조선 산문 3편 정도를 정해서 각자 임용 스타일로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만들어 와서 각자 만들어 온 문제를 나눠주고 미니 모의고사 푸는 식으로 모여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출제한 스터디원한테 답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시험 전주까지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모두 대면 스터디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각자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만날 거냐 아니면 대면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차피 2차 시험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한 4명 정도로만 꾸려서 대면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접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면접책 하나를 골라서 범위를 정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면접 문제를 각자 스터디원들이 만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온 문제를 스터디 날 스터디원들끼리 만나서 무작위로 뽑고 시간을 재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부터 답변하고 퇴장하는 것까지 실전처럼 매일매일 연습을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 같은 경우도 대면 스터디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스터디원들끼리 이제 교과서 분석이랑 수업 실현 그리고 경기도 지역은 수업 나눔이 있기 때문에 수업 나눔까지 같이 실전처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교과서 내에 나와 있는 지문들 해석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교과서 공부를 했고 교과서 공부가 마친 뒤에는 각자 만들어 온 문제들을 수업 실현을 즉석에서 구상을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하자마자 수업 나눔이라고 이제 수업 면접을 또 한 번 하고 스터디 과정이 모두 마치면 강평이랑 수업 나눔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서 스터디를 이제 마쳤던 것 같아요. 저는 한문 단어장을 정말 효과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여름부터 한문 단어장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한문 해석을 하면서 좀 어려운 한자나 좀 생소한 단어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무리 한문 해석을 계속 하더라도 모르는 한자나 단어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어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 단어장에 적은 내용이 다음 공부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되면 바로 적용해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석 공부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왜 초반부터 안 썼을까라는 후회를 조금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공부하는데 의욕이 안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터디를 적극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암기 부분이 혼자 하기가 너무 싫고 좀 양이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스터디로라도 약간 강제성을 부여하자라는 마인드로 그 산문 스터디 같이 진행하는 쌤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일주일에 한 영역씩 같이 외워오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성 있게 교육과정 암기를 스터디를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매일매일이었고요. 정말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매일매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까지만 힘들자라는 마인드로 약간 버텼던 것 같고 같이 공부하다가 먼저 붙은 친구들 연락을 받으면서 저 친구들이랑 내년에는 학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년을 버텼던 것 같습니다. 한문교과 같은 경우는
답안 쓰는 방식에 있어서 수험생들끼리 의견이 항상 분분해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견을 조금 첨가해서 쓸 거냐, 이 부분이 항상 분분하게 갈리는데 저도 그 부분이 항상 어렵기도 했었어요. 근데 주용쌤이 모의고사 시즌에 피드백을 항상 해주시면서 명확하게 답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너무 감사했고, 또 제 답안 피드백을 해주실 때 항상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불안한 나날 속에서 확신을 조금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임용 시험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기도 하고, 또 해도 이게 되는 시험인가 하는 불안이 정말 많은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년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고 힘들었지만 하다 보면은 내공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계속 내공이 쌓이고 있는 중이니까 본인을 믿고 계속 달려가시다 보면 언젠가 합격을 꼭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 임용 같은 경우는 정말 올해나 내년이 기회인 것 같아요. 항상 적게 뽑다가 최근 2, 3년 동안 정말 많이 뽑았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 기회를 잘 타서 합격을 했던 것 같고, 만약에 한문 임용을 생각하시거나 한문 교사가 꿈이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빠르게 진입하셔서 빠르게 공부하시고 빠르게 합격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름에 학원이랑 독서실 문을 모두 닫았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집에서 공부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강아지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강아지 밥도 줘야 되고 그래서 공부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아, 나도 힘들지만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도 힘들다.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모두 힘든 상황일 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저 사람들보다 잘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집중이 안 되는 시기니까 본인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집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스케줄러를 정말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이 부분, 그러니까 스케줄러에 적은 내용은 무조건 끝내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성을 부여하듯이 스케줄러를 작성을 했고, 그 스케줄러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 공부 습관이 안 무너지게끔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